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11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레스터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러나 테나흐가 사임한 이후 리그컵 8강 진출을 비롯해 조금씩 나아지는 성적을 내고 있다. 저크지가 조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페룬과 가르나초, 페르난데스의 전방 공격력이 살아났고 우가르테도 파리 시절보다 안정적인 중원 장악을 하고 있다.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소화했지만 홈이었기에 부담없이 이번 경기에 나선다. 이어서 레스터시티는 4샘전 패배를 시작으로 3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쳤다. 그 기간 승격 동기를 두 팀이나 만나는 좋은 일정이었기에 내심 중위권 진입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보이는 제이미 바디가 건재하지만 이사이쿠가 지난 시즌보다 부진한 모습이다. 레스터 상대로는 리그컵 16강에서 5골을 몰아치며 승리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 홈 경기에서도 시작 휘슬과 더불어 상대의 수비를 두들길 것이다. 마이누의 공백을 메우는 우가르테의 존재감이 중원에서 빛날 것이고 페르난데스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맨유가 레스터 상대로 다시 승리할 수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토트넘 대 입스위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에서 빌라를 완파했다.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였는데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은 존슨의 동점골이 나왔고 솔랑케가 결승골 포함 멀티골로 승리를 견인했다. 비록 주중 유로파 원정에서는 퇴장이 나오며 갈라타사라이에 패했지만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 중이기도 하다. 튀르키예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이 경기에는 솔랑케와 손흥민, 쿨루셉스키 등이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어서 입스위치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아직 1승도 없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내내 선두권을 유지하며 승격에 성공했고 선수 보강을 잘했기에 중위권 진입을 노렸는데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강팀인 토트넘 상대로도 원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리암 델랍과 허친슨, 보드헤드 등을 3톱으로 내세워 토트넘 골문을 노릴 것이다. 입스위치는 다라 오세이와 벤 존슨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는데 최근 원정에서 연속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불안함이 이어지고 있다. 또 수비라인 보호를 해줄 칼빈 필립스가 징계로 빠지는 악재도 있다.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의 안정적인 중원 보호 아래 솔랑케가 손흥민이 공격을 주도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토트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탈란타 대 우디네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나폴리를 잡고 연승을 이어갔다. 리그 5연승 기간 동안 경기당 4골 가까이 뽑아내는 엄청난 화력을 뽐냈는데 11골의 레테기를 비롯해 루크먼과 파살리치, 사마르지치 등이 상대의 수비를 초토화했다. 그로 인해 리그 선두를 가시권에 뒀고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슈투트를 잡고 챔스에서 승점 3점을 더했다. 지지 않을 것 같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이어서 우디네세는 칼리아리전 승리 이후 연패를 당했다. 승격팀인 베네치아에 패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에서 2골 차 패배를 당했다. 시즌 초반 안정적인 중원을 앞세워 착실하게 승점을 따냈었는데 서서히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에서는 강팀 상대로 승점 1점을 원하는 운영을 할 것이다. 독일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그들의 벤치에는 코스누와 자니올로, 사마르지치 등 주전 못지않은 로테이션 자원이 있기에 경기력에 기복 없이 상대와 맞설 수 있다. 에데르송과 데룬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에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루크먼과 레테기가 기회를 해결할 아탈란타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아탈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AS 로마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베로나에 패했다. 토리노전을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 예상치 못한 팀에게 덜미를 잡히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래도 부상으로 한 경기를 빠진 스트라이커 도브비크가 돌아왔고 소울레와 발단지 등이 최근 공격 상황에서 충분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는 크리스탄테의 자리에는 엔조 루피가 들어가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이어서 볼로냐는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지난 시즌 세리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챔스를 밟았지만 이번 시즌 개막 이후 8라운드까지 1승에 그쳤었는데 칼리아리와 볼로냐를 연파했다.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리카르도 오솔리니가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마무리하고 있고 루크미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특히 수비 라인이 최근 4경기에서 3차례나 클린시트에 성공했기에 반등할 수 있었다. 로마는 주중에 위니용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선수단의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가 없기에 충분히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볼로냐 역시 모나코전을 소화한 팀이기도 하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펠레그리니와 파레데스가 중원을 장악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첼시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첼시는 리버풀 원정에서 패한 이후 뉴캐슬과 메뉴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냈고 주중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8골을 몰아치며 대승했다. 구단주 교체 이후 팀이 암흑기로 갈 위기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투자를 이어가며 다시 강팀의 모습을 되찾았다. 니콜라스 잭슨을 중심으로 마두에케와 주앙 펠릭스, 무드리크와 은쿤쿠 등이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중원은 어떤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이어서 아스날은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뉴캐슬의 이삭에게 허용한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하며 패했고 챔스에서도 인테르에 무너졌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인 마갈량이스와 함께 나서는 팀버와 살리바 등의 수비는 탄탄하지만 최근 마무리가 아쉽다. 하베르츠와 트로사르 등이 기회에서 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아스날은 메리노와 라이스 등이 나서는 중원 경기력이 좋기에 쉽게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칼라브리아가 부상 중이고 화이트가 불안한 측면 수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두에케와 은쿤쿠, 팔머 등이 측면을 돌파하며 기회를 만들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첼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안정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매 시즌 치열한 잔류 경쟁을 한 하위권 팀이었지만 착실하게 승점 관리를 하고 있다. 무리키도 부상에서 돌아온 풀 전력인데다 로드리게스와 사일 라린 등이 에이스의 공백을 잘 메웠다. 그보다 눈에 띄는 건 역시 탄탄한 수비력인데 마스카렐의 보호 아래 라일로와 마페오, 라토 등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다. 이어서 아틀레티코는 라스팔마스에 승리하고 리그 3위로 복귀했다. 그러나 한 경기를 덜 소화한 비아레알과 승점 2점 차기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다행인 건 주중 챔스 원정에서 파리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별다른 부상자가 없는 풀핏인데 히메네스와 랑글레, 몰리나 등이 수비 안정을 찾았고 알바레스의 전방 존재감이 확실하다. 마요르카는 모를라네스와 마스카렐 등 시즌 내내 잘해주는 투볼란치가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코케와 코너 갤러거가 점차 중원의 주도권을 잡을 원정팀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 알바레즈와 세를로스, 그리즈만의 쓰리톱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레알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세비야를 잡았다. 레알과 바르샤, 아틀레티코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가장 강한 전력의 팀으로 평가받지만 중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러나 주중 원정에서 유로파 경기를 패하며 세비야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홈 경기 일정이지만 리그 최강팀을 상대하기에 패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엘클라시코에 이어 카탈루냐 더비에서도 완승하며 1위를 굳게 지켰다. 가비와 안수, 파티를 비롯해 부상 중이던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풀 전력이기에 리그와 챔스, 코파델레이 등 모든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다.
주중 츠르베나 원정에서도 다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하는 등 질 것 같지 않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수시치와 주비멘디의 수비 보호 아래 아구에드와 주벨디아 등이 바르샤의 공세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리그 14골의 레반도프스키와 13공격 포인트의 하피냐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야말의 3톱을 저지하긴 어렵다. 바르샤가 연승을 이어가며 휴식기에 들어갈 것이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